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전까지 모아타운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공모 접수를 받아서 재개발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아타운이 수시 접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의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모아서 하나의 뉴타운처럼 개발이 되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의 경우는 일반 재개발 구역의 면적만큼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안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2025년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2월 28일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신청으로 변경을 했고요. 요건 갖춰진 자치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역이 만약에 A 구역이라고 했으면은 A 구역이 자치구에 우리 구역 모아타운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바로 서울시죠. 서울시에 신청을 넣습니다. 수시 접수로 신청을 넣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지 말지 통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도 정한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5년도까지 35개소 이상 추가로 이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모아타운의 경우는 약 100개소 모아주택으로만 3만호 이상 공급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으로 접수가 됩니다. 6월 달까지입니다. 2025년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노후도 50% 이상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 말 그대로 모아주택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노후도가 50%입니다. 우리가 일반 재개발이죠. 일반 재개발 기준 노후도를 보면은 66%입니다. 66%의 노후도가 있어야 되는데 모아타운의 경우는 몇 프로죠? 50%죠. 정말 두 집당 하나가 신축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만큼 노후도 기준이 굉장히 낮다. 그 전까지는 이 66%의 노후도를 갖추지 못해서 개발이 힘들었던 지역이 서울시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축이 많아서 재개발이 힘들었는데 이 모아타운이죠.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되면은 서울 웬만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은 바로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은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아니면 준주거지역, 이 용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용도 지역을 상향, 말 그대로 2종이었으면 3종으로, 3종이었으면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상향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면은 추가로 따라오는 게 있죠. 어떤 거?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도 지역에 맞춰서 용적률이 틀리죠. 바로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성도 대폭적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아타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모신청이죠. 공모신청이 말 그대로 이제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은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자치구에 우리 구역 재개발하겠다. 자치구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상지 검토가 들어갑니다. 자치구 내에서 대상지 검토가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노후도, 그 다음에 동의율 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치구 안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 자치구가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시 안에서 선정위원회가 개최 및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를 검토를 하고 서울시가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겠다 통보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기느냐,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을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죠.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선정 다음 날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아래 본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죠. 건축일이죠. 말 그대로 신축을 만드는 행위죠.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의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 청산자가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나와 있죠. 이 추진 절차대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기본계획 단계가 생략이 되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처음에 사업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신고만 되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단계죠. 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말 그대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공모접수죠. 공모접수를 넣어서 바로 선정이 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 이 선정 다음 날 2월 28일 오늘 날짜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착공신고죠. 이 착공신고는 이 2월 28일 이전이죠. 이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정된 다음 날 이 두 단계죠. 이 두 단계 안에 등기 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말 그대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 무조건 등기를 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는 착공 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면 상관이 없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착공 신고가 들어갔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신고가 언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날지 예상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날짜 이전에 착공이 완료가 돼서 등기를 칠 수가 있는 구역이다. 그러면 투자를 해도 무방하겠죠. 꼭 명심하시고 모아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후도 기준과 동의율입니다. 노후도가 맞춰지지 않았는데 동의서를 걷는다? 솔직히 소용이 없는 짓이죠. 모아타운의 경우는 노후도 기준이 일반 재개발하고 틀립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도 기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노후도 50%, 앞서서 이제 노후도 50%를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건 전체 면적이 노후도 기준이 50%고 각 사업별이죠. 각 사업별로는 말 그대로 57%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A라는 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A라는 지역이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아타운의 경우는 구역별로 모은다라고 그랬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모아서 개발이 되는 사업. 요렇게 4개의 구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요렇게 4개의 구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전체 구역이죠. 이 전체의 구역은 말 그대로 50%의 노후도만 갖춰져 있으면 되는데 이 구역별이죠. 이 구역별의 노후도 기준은 57%.
57%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후도 기준을 선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좁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신축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지역과 신축이 조금 덜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별로 노후도 기준을 57%, 그 다음에 전체 구역으로 봤을 때 50%로 맞춰 놓으면 정말 신축이 많아도 개발이 될 수가 있고 신축이 적어도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영향이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재개발 66%의 노후도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서울시에서는 2026년 이전까지 100개소 이상 구역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1년 안에 많은 지역들이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신축에 투자를 하는데 착공신고가 언제 들어가는지, 조합설립 인가가 언제쯤 날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고수익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이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지역 투자 매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